자,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미래성에다가 나라를 세웠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반박한 분이 누구냐면 정약용이죠. 정약용이 이렇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하북위례성에서 있다가 하남위례성으로 옮긴 거로 돼 있어요. 그럼 위례성이 두 개예요. 하남이 있고 하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북위례성을 찾기로 시작했어요. 누가? 백제문화연구회 회장인 한정섭 회장이 찾았어요. 어디서 찾냐? 방학동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학동 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가면은 연산군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시루봉이라는 그 북한산 올라가는 그 루트가 있어요. 여기가 출발지인데 등산로 초입이에요. 요 시루봉이 제일 높아요.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분지가 있어요. 그 분지 속에서 뭘 찾아냈느냐? 토성을 찾았어요. 그리고 초석도 찾고. 그리고 그 절터 안에서 백제의 회백색 연질 토기를 주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북쪽 능선부에서 동북쪽 해가는 길 엄자, 이게 한 글자입니다. 이게 잘못 썼네. 이게 날일자인데. 이 해가는 길 엄자라는 바위를 찾았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한번 봅시다. 이 글자, 이게 이제 그 왕궁 아니고 그 성 아닙니다. 이게 초석이죠. 지금 아마 이거 없어졌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엄자예요. 이게 날일자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입구자 두 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요 글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글자는 지금 안 씁니다. 왜? 이 글자는 한나라 때 글자예요. 한나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백제 중에서도 초기에 썼던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가 어디냐면은 바위에 새긴 건데, 이걸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탁본도 했는데, 이게 바위가 흔들흔들했어요. 근데 거기가 등산로니까 사람들이 그 바위가 이렇게 엎어지면 사람이 다치니까 그걸 밀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구청에서 그 등산로를 갖다가 이렇게 정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굴창으로 떨어졌다 그러는데 개굴창에 내려가서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서북 쪽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찾아냈어요. 그랬는데 그건 또 어떤 요새는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또 와서 해꾸제 할까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발표를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이 글자를 왜 새겼냐 하는 거예요. 두 개씩이나. 자, 부여의 후손은 왕의 성이 뭐냐면 해씨예요. 해모수, 해부루, 태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남일해성에 가면은 이 동쪽에 그 검단산이 있거든요. 근데 검단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문산이라고 불러요. 해가 뜨는 산이에요. 해가 뜨는 산. 그 남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길게 비치는 산. 왜 그러냐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해가 계속 내리쬐요. 일장산 아니면 주장산이라고도 써 있어요. 이게 어디냐? 남한산성이에요. 이거 다 뭐죠? 해라는 건 뭘 상징해? 왕을 상징해, 왕. 그러니까 아까 이거 해 가는 길 엄이라는 글자는 이거는 뭘 나타내냐? 태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여계통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한 거고, 이게 그리고 한나라 때 글자라 그랬잖아요. 이 글자를 쓰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도 돼 있지만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 쓰거든요. 옥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틀려요. 그리고 그러면은 왜 남쪽으로 내려갔느냐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BC 18년 원년이에요.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운조가 오자마자 동명왕의 사당을 세운 거예요. 자기 엄마 사당을 세운 게 아니에요.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말갈이 쳐들어왔어요. 낭랑이
사신을 보내서 우호관계를 맺었어요. 말갈이 또 쳐들어왔어요. 낭랑과 우호관계가 단절됐어요. 왜? 이 말갈을 충동질한 게 누구냐? 낭랑국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마한에는 사신을 보냈어요. 말갈이 또 쳐요. 말갈. 이제 말갈이 낭랑의 부탁을 받아 병산책을 공유. 그러니까 충동질을 누가 했냐? 낭랑국이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온조왕의 엄마가 죽었다. 이거 사실은 그 전에 죽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5월 달에 BC 6년 13년입니다. 하남 이래성으로 천도할 계획을 세웠다. 이때 세운 거예요, 이때. 왜? 하도 공격해 들어오니까. 왜냐면 강 남쪽으로 가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7월에 위례성의 백성을 이주시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백성을 남쪽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고서 마한한테, 지금 마한이 강성하잖아요. 도읍을 옮긴다고 알렸어요. 그리고 성과 대궐을 쌓았다. 그리고 14년 BC 5년에 도읍을 옮겼다. 이때서야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남 이래성으로 천도한 거예요. 천도한 이유가 뭐냐? 북쪽에서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말갈은 만주에 있거든요. 이건 뭐지? 그래서 이걸 뭐라냐? 백제학자들은 위말갈이에요. 가짜 말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맥국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춘천에, 아니면 동옥조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방학동 토성은 그 지형을 보면 동쪽으로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돼 있고 아차산이 저 남쪽으로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흐르는 중랑천 중에서 요 부근을 흐르는 하천을 한천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한내입니다. 한내. 그리고 거기에 평야가 있거든요. 그걸 마들평야라고 불러요. 마들평야, 마들평야. 그래서 지금도 한천역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방학동 토성이거든요. 여기가 도봉산이에요. 여기가 인수봉이고, 여기가 북한산이고, 여기 이렇게 강물이 흘러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천이죠? 여기가 마들평원이에요. 그럼 왜 한천이라고 부르냐? 마한이나 백제는 도성의 옆에 흐르는 곳을 한천, 한강, 한수, 한내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강이라는, 지금 한강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 할 때 한자, 마한 할 때 한자, 그걸로 바꾸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막았거든요. 그거 왜 막았느냐? 그거는요, 한천이라는 뜻은 이게 중국 한나라 한자잖아요. 그거 기분 나쁘다고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거 고치면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 한천이라는 뜻은 거기에 한울천자가 붙어요. 그럼 뭐냐면 천한수가 돼요. 천한수가 뭐냐? 은하수예요. 그러니까 은하수는 옥황상제가 계신 자미궁 옆에를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떨어져서 운물물이 되면은,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게 자시가 되면은 이 물이 뒤집혀요. 그러면 그 물을 새벽에 떠다가 놓고서 그걸로 목욕한 다음에 치성을 드려요. 저는 항상 봤거든요. 그 장독대에서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그걸 정한수라 그러는데, 맞아요. 왜 정한수냐?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잖아요. 그게 한강, 한내, 한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왕궁 옆에 있는 강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왕궁이 없으면은 한천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는 한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보시죠. 또 중요한 거는 북쪽에는 뭐가 있냐? 원효대사가 도닦던 원효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수도하던 이 분이, 주지스님이 원래 수락산 용구람에서 있었대요.
근데 꿈에 부처님한테 자기 기도터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빗줄기가 거길로 딱 꽂히더래요. 그래서 거기 그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동네 사람이 뭐냐면 원효대사가 돛닦던 굴이다. 그래서 원효굴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근데 대웅전 터를 닦는데 그 계시던 굴은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 닦았어요. 근데 거기를 닦으면서 유물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학자들이 오면은 이거를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해줬어요. 이건 백제시대 거고, 이건 고려시대 거고, 이건 조선시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 백제시대 때문에 지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되게 이제 고마워 하시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나왔냐? 명두라는 게 나왔어요. 명두. 이게 뭐냐면 무당들이 쓰는 건데, 그 명두에는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혹시 이 절 위에 뭐가 뜨냐 그랬더니 북두칠성이 뜬대요. 그러니까 모든 성서에는 그 성소를 지키는 별이 자정에 떠요. 저는 부룩한바위에 가서 북두칠성이 뜨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선영 작가가 촬영까지 했는데 재작년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에 북두칠성이 뜬대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원효굴 뒤에 뭐가 남아 있느냐? 거북바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북쪽으로 가면은 백범 김구 선생이 그 피신했던 회룡사 그 동굴이 나와요. 그리고 사패산 동쪽 봉우리에서 별자리가 새겨진 바위가 나오고 남근석을 담근 그 바위 아래 안각화가 새겨져 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이 천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도봉산 원도봉산이죠. 원도봉산의 원효굴. 북한산에도 서쪽으로 원효굴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더 나가면 어디가 되냐? 서삼릉에 거마암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지금쯤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암산에서도 우리가 거북바위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면모 사단도 찾아냈어요. 이건 도봉산에 있는 요건 거북바위입니다. 이 길거리에 있는 건 지금 수풀이 우거져 갖고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제사 유적을 다 찾아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원효굴, 여기 삼성제 보루, 여기 거북바위, 이성제 보루. 이게 방어 체제가 다 나와요. 예, 수락산 보루, 여기 수락산 제2보루, 여기 성제 보루. 이게 다 방어 체제입니다. 이게. 예. 이거를 우리가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서쪽으로는 여기가 부암, 여기 거암, 원효굴 이렇게 쭉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거북바위, 여기는 동쪽이죠. 동쪽에 거북바위, 불암산성, 제사유적 이걸 다 찾아냈죠. 우리가 제가 다 찾아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불암산 여기는 특이한 게 여기 불암산에는 동명모의 재단과 거북바위, 불암산성이 있다. 불암산이란 뜻은 부룩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불함산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부룩한이니까 붉은 산이에요. 붉은 산. 그러니까 우리가 홍산 문화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홍산. 붉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몽골은 가다 보면은 흑산이 있고 백산이 있고 홍산이 있어요. 이게 다 신앙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도 우리가 태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크고 밝은 산이거든. 이게 클테자잖아요. 이게 빠이, 밝다. 크고 밝은 산이에요. 그리고 그 정상부에 보면은 이렇게 초석이 쭉 이렇게 꽂혀 있어요. 불암산 그 정상에, 저 두 번째 봉우리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거북바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불암산이 대단히 중요한 산입니다. 근데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동쪽 아니에요. 정동쪽.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신앙 유적이 있고 불암산성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북바위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북쪽에도 보세요. 거북바위 있고 원효굴 있고 방어체제 있고 다 있죠. 이렇게 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은 고려대학교 종암동이라고 그러죠. 이 종바위예요. 종바위. 고지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사터예요.
그러니까 제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부르기를 우리말로 제터곡이에요. 그러니까 제터라는 거예요. 제사터, 제사터.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난군바위도 있고 거북바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근에 뭐냐면 치성바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유적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종안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긴 재개발돼서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겨우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틀렸네요. 부암 여기 방학동 토성의 서쪽에는 부암이 존재하는데 그럼 부암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찾았냐? 고지도에서 찾았어요. 여기 조선시대 고지도에 보면 이 바위를 디남제터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터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쪽으로 쭉 가면은 그 덕암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효굴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했고 거기서 더 나가면 거맘이라는 데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거맘이라는 바위. 요건 이제 서산릉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화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삼국사기의 제사조에 북한산주에 있는 부화학에서 소사를 지냈다. 고려사 지리지에 양주조에 양주는 본래 고구려 북한산 남평양이라고 불렀고 삼각산이 있는데 이 산은 신라시대의 부화학이다.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고려사의 현종 때 거란이 쳐들어오잖아요. 태조의 관을, 제궁은 관입니다. 을 부화학 향림사로 2번이나 옮겼다. 3번 쳐들어오잖아요. 향림사로 옮겼대요. 근데 향림사를 찾아봤어요. 여기 신증동읍령시장에 부르조에 향림사는 삼각산에 있는데 현종의 난으로 태조의 제궁 관을 이 절로 옮겼다. 그때가 다시 거란의 침입으로 다시 옮겼다가 10년에 현릉으로 다시 옮겼다. 대동지지의 산수조에 삼각산은 한성부의 시보리에 있는데 백제 때의 부화학 또는 횡학 또 화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쭉 보면은 북한 삼각산이죠. 지금 북한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부화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뭐라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향림사예요. 일로 태조 왕건의 관을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되냐? 여기 보현봉이거든요. 보현봉. 여기 향림폭포라는 폭포가 있어요. 2군데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큰 절터가 있더라고요. 여기 문수산 그 밑에 굉장히 큰 절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보니까 굉장히 조그만 절터, 암자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신경주는 여암전서에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삼각산은 국도의 진산으로 서울의 30리에 있는 석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봉을 백운대라고 한다. 그죠? 그 옆에 국망봉, 인수봉, 세 봉우리가 깎아지는 데 서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봉우리를 합해서 삼각산이라고 부른다. 일명 근데 신라시대엔 부화악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가 상봉의 뒤에 석봉이 조그만 봉우리가 가까이 붙어 있는데 마치 아기를 업은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부암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뭐냐 사산 금표도에 우이천의 좌측 상류인 조개가 깔딱고개 밑에서 발원하는 것이 그려져 있고 그 언덕 위에 뭐냐면 부아암 부는 업을 붙자거든요. 애기아자 애기를 업은 모양의 바위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도송도에 삼각산 우측에 조그맣게 부암이라고 그려져 있고 여기를 가봤어요 제가 깔딱고. 근데 그 옆에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위를 한국 지명총람에 찾아보니까 인수봉 동쪽에 독같이 생겨서 독바위라도 부른다. 이것이
상봉의 배후에 아기를 엎은 것 같은 모양이라고 한 거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도성도거든요. 여기 삼각산이라고 써 있죠? 그럼 이게 제일 높아요. 이게 뭐예요? 백운대. 이게 인수봉이에요. 이게 뭐예요? 국망봉이에요. 이 세 봉우리. 근데 인수봉의 바로 뒤에 여기 조그마한 바위가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부아악. 그죠? 부아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진을 찍어 봤어요. 이게 백운대예요. 이게 인수봉이죠. 이게 더 높이 보이죠? 방향에 따라서 틀려요. 이게 더 높아요. 여기 뭐예요? 조그만 봉우리 보이죠? 이게 부암. 요게 요바이예요. 요바이. 그런데 요 광경이 어디서만 보이냐? 방학동 토성에서만 이 광경이 나와요. 다른 데는 이 광경이 절대 안 보입니다. 네, 절대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최무장 교수님이 저랑 친했는데 건국대 교수님이죠. 구석기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기를 3번이나 지표조사를 했어요. 2005년도에. 그래서 뭘 찾아내느냐? 백제시대 기와장 100점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기와장 두께가 1cm에서 2cm 정도인데 숫기와 10점, 암기와 90점을 발견했어요. 색깔이 회백색, 회갈색, 젓갈색. 젓갈색은 아마 불탈 때 이제 끌린 것 같아요. 근데 무늬가 격자문, 사격자문, 평행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고 그 안에는 평직,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붙으니까 포를 대거든요. 그 포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아마 한성백제 시대 재단터 또는 망루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했는데 이 박영진 교수는 뭐라냐면 이게 지금 삼성토성에서 발견된 한성백제 시대 기와하고 일치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이용구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사격자 문양은 가락동 한성백제 추정 건물지에서 나온 기와하고 똑같다 이거야. 어떻게 생겼냐? 이분이 최무장 교수인데 여기 들고 있죠? 이게 포문이 있고 이걸 좀 확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임진강에서 나오고 임진강 백제 성터에서 그 다음에 지금 하남시에서 이 왕궁터에서 이게 질비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발견된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인수상장 바로 옆에.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여기 제사들이 든 터다 이거야. 언제부터? 백제시대. 이거를 이분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북위례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끝난 거죠. 네. 그래서 부학이 어디냐 이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도하고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한성백제 시대에 그 하북위례성이 방학동토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북한산이 부학이라는 거. 그리고 부학이 왜 부학이 됐느냐? 요 뒤에 애기 어분 모양의 바위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정확하게 증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성백제 시대의 하북위례성을 저희가 최초로 이제 밝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로는 최초일 겁니다. 이상입니다.